안녕하세요. 웰플입니다. 네, 조금 더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가 좀 내부적으로 약해지면서 그리스 바로 위에 있던 산악 지역 국가 하나가 강해집니다. 여기가 이제 그리스 다 전 지역이었고요. 여기 위에 여기는 되게 산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산이 많아요. 여기에 마케도니아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좀 그리스에서 쟤네들은 너무 원시적이야 해갖고 안 껴주던 그리스에 안 껴주던 나라였는데 여기에 필리포스 2세라고 그 왕이 등장하면서 나라를 엄청 강하게 합니다. 군제 개혁도 해갖고는 막 위쪽에 이제 다키아 지역이라고 여기도 땅 영토를 넓히고 이 그리스 쪽에도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이 됩니다. 마케도니아의 이 유명한 왕 필리포스 2세한테는 또 아주 유명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왕은 제대로 된 사교육을 좀 해줬겠죠. 예, 그래서 이 당시 사교육을 받은 이게 이제 그 아들이고요. 그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죠. 예, 여기 마케도니아까지 와서 마케도니아 왕자한테 시간 강사 알바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왕자가 누구죠? 잘 아시다시피 알대왕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업을 계속 듣지 않았죠. 중간에 그냥 관둬버리죠. 이 알렉산더는 좀 대단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 얘기 하나만 또 할게요. 그 이야기가 아시아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까 그 지도, 여기가 이제 그리스고 요 위쪽에 마케도니아 왕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이쪽 땅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요 아시아 여기가 이제 지금으로 보면 터키 쪽인데요. 거기에 요 안쪽에 보면 앙카라라고 터키 수도잖아요. 여기에 그 당시 나라는 프리기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기 뭐 그냥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한테 아직 왕은 없었어요. 왕국까지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신한테 신탁한다고 하죠. 신한테 부탁한다고요. 뭐 점지해달라 뭐 이렇게 신한테 기도하는 거죠. 여기 가서 신탁을 합니다. 기도한 내용이 이 우리 프리기아에 왕을 좀 달라. 막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신탁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 하늘의 점괘라든지 이런 걸 이제 주술사가 해석을 해주죠. 근데 그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우마차를 타고 오는 쪽으로 오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가 프리기아의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좀 이따 보니까 진짜로 우마차를 타고 두 사람이 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온 겁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고르디오스였습니다. 그래서 고르디오스가 이 프리기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신탁에 우마차 타고 오는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우마차는 굉장히 신성시되겠죠. 그래서 여기 사찰 이름이 이제 테르미소스였는데 여기에다가 받칩니다. 그래서 어디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꼭꼭 이제 싸맵니다. 밧줄을 싸매가지고 여기다 딱 기둥에다 묶어두죠. 그리고는 이 왕이 통치를 합니다. 왕이 통치를 했다가 고르디우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왕을 하게 되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기 이제 미다스라고 마이다스의 손 뭐 이렇게 하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프리기아의 왕이 이제 미다스가 되고 이 미다스가 뭐 디오니소스한테 좀 축복을 받아서 소원이 뭐냐 했더니 내가 만지는 건 모든 게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해갖고 이렇게 지금 사과를 하나 딱 손에 주어서 들었는데 사과가 황금 사과로 변하는 이런 게 보이죠. 그래서 뭐든지 성공하는 걸 이제 마이다스의 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미다스입니다. 근데 이게 마냥 행복한 건 아니었죠. 자기가 아끼는 딸을 딱 만졌는데 그 딸도 황금으로 변해버리고 그래서 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다스의 아버지가 신탁에 의해 여기다 매듭을 짓잖아요. 근데 이 매듭에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매듭 고르디오스 왕이 묶어놓은 복잡한 이 매듭 요거를 풀면 아시아의 왕이 된다. 여기 아시아가 나오네요. 그 왕이 된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걸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알렉산더가 그래? 내가 그럼 그거 해결해 볼게 라고 하면서 가서 알렉산더는 이 고르디오스 매듭을 풀러갑니다. 아무도 못 풀었어요. 그전까지는 너무나 꽉 매여 있고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근데 알렉산더는 그걸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칼로 단칼에 이걸 잘라버려요. 그 털 꼬인 거 풀기 어렵잖아요. 그걸 알렉산더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그냥 끊어버린다 해서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왕이 되는 뭐 그런 스토리로 이어지는 전승입니다. 어쨌든 그 알렉산더 왕은 진짜로 고르디오스의 매듭을 푼 것처럼 아시아 전역을 종횡무진합니다. 보시죠. 그 전까지는 이 유럽 쪽 요쪽에서 보는 아시아는 한 요 정도까지 요게 메소포타미아거든요. 여기가 티그리스강, 여기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아시아로 알았었는데
알렉산더가 계속 가니까 가도 새로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인도까지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인도 정글에서 막 병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죠. 알대왕도. 그래서 아시아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유럽에서 발견하게 된 게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알렉산더가 아시아가 크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 전에 알았던 이쪽 부분 있잖아요. 이쪽은 소아시아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 큰 대아시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명칭을 구분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시아가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더 가면 중국도 있고 몽골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또 저 아래쪽으로 가면 막 인도네시아 쪽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쪽까지는 그전까지는 잘 몰랐다가 제대로 발견하게 된 거는 언제냐? 바로 대항해 시대 때입니다. 아시죠? 1400년대 말에 이쪽 지역이 다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항로가 막히니까 포르투갈에서 바다항로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가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서 이렇게 인도를 간 기록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콜럼버스는 지구를 돌아서 인도를 가겠다 했다가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1492년 포르투갈 사람이, 그리고 한참 지나서 1521년에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남아메리카까지 돌아서 이렇게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필리핀을 지나 이렇게 다시 인도양 지나서 다시 거꾸로 돌아오면서 와, 이 사이에 있는 아시아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서양 사람들의 눈에 아시아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견이 된 거 있죠. 네, 그럼 요약하겠습니다. 한때 중동의 강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아카드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어에서 해가 뜨는 곳이라는 말이 아수다, 동쪽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아시아가 왔다. 참고로 해가 지는 곳은 에레부다라고 해서 여기서 유럽이 됐다, 이런 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썰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아수와 에레부에 이제 대응하는 라틴어가, 아수는 오리엔트이고 에레부는 옥시덴트이다. 그래서 오리엔탈 하면은 동양이 되는 거고, 동쪽의 방향을 맞추는 것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고르디우스의 매듭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될 거라는 전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가서 단칼에 그 매듭을 끊어서 그 매듭을 풀었고, 그래서 아시아를 점령해서 큰 대아시아를 발견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